오늘 저녁 누군가는 퇴근하지 않습니다. 퇴근 대신 두 번째 출근을 하죠. 배달 가방을 메고 거리로 나서거나 노트북을 켜고 또 다른 회사의 일을 시작합니다. 주말엔 쉬는 대신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고 밤이 되면 본업 말고 다른 수입을 검색하며 잠에 듭니다. 2026년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생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멈춰 섰고 물가는 달리고 집값은 도망쳤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유효기간이 끝났죠.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일을 하나만 해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일합니다. 하나의 직업으로는 부족한 시대, 하나의 삶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현실. 엔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성공을 꿈꾸는 전략도 자기 개발의 상징도 아닙니다. 그건 생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늘 같은 장면이죠. 부업으로 월 500 벌었습니다. 퇴근 후 이것만 했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어떤 하루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을 뒤덮은 엔잡 열풍의 진짜 얼굴, 잠을 쪼개고 몸을 갈아 넣고 미래를 저당 잡힌 사람들의 현실을 추적합니다. 왜 이 나라에서 한 가지 일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몰려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대한민국 엔잡러들의 침묵한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부업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6년 현재 부업을 병행하는 취업자 수가 무려 10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70만 명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공식 집계된 것만 해당한다는 점인데, 신고하지 않은 비공식 부업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200만 명이 훨씬 넘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800만 명 중에서 최소 7에서 8% 이상이 2개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말입니다. SNS를 열면 보이는 화려한 광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재택근무로 월 600만 원 벌기, 주말 부업으로 연봉 따라잡기, 스마트폰 하나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돈 벌기 같은 달콤한 문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문제는 이런 성공 사례라는 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1.5%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까 부업으로 실제 의미 있는 소득을 올리는 상위 1.5%를 제외한 나머지 98.5%의 시간당 수입은 평균 8,000원 수준이었어요.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넘어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말 허탈한 숫자죠. 게다가 여기서 플랫폼 수수료를 떼고 교통비나 통신비 같은 필요 경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시간당 6,000원대로 떨어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혹사하며 벌어들인 돈이 결국 커피 몇 잔 값에 불과하다는 게 지금 엔잡러들이 마주한 씁쓸한 현실이죠. 어느 한 30대 평범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도로 위를 떠돕니다. 주말에도 그는 쉬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상품 등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번역 일감을 받아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이 생활을 3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통장에 남은 돈은 1,200만 원. 투입한 시간과 노동을 계산해보면 그 숫자는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현실의 냉혹함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성 피로, 허리 디스크, 위염. 몸은 먼저 무너졌고 지난해 병원비로만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부업으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이 결국 치료비로 되돌아간 셈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건강을 팔았는데 그 돈으로 다시 건강을 사야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흔해진 엔잡의 일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업의 문제점을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 부족으로 치부하는데 사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실질임금 상승률을 봐야 하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명목임금은 분명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3년 전보다 2.3% 하락했어요. 쉽게 말해서 월급은 올랐는데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는 뜻이죠.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월 평균 70만 원을 넘어서고 식비와 교통비 같은 필수 생활비도 계속 증가하면서 본업 소득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노후 준비나 결혼 자금 같은 미래를 위한 저축까지 하려면 부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플랫폼 경제의 확산도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배달 앱,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환상을 팔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자유로운 근무, 원하는 만큼만 일하기, 나만의 시간 관리 같은 멋진 표현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노동자를 파트너나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면서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없고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당연히 퇴직금도 없는 완전히 불안정한 형태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리스크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죠. 일감이 없으면 수입도 없고 다치거나 아프면 일을 못하니까 당장 생활이 막막해지는 구조입니다. N잡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회비용의 손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10만 원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가 사실은 미래의 100만 원, 1000만 원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죠. 본업에서 전문성을 쌓고 역량을 키워야 할 시간에 단순 노동으로 시간을 때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봉 협상력도 떨어지고 승진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과도한 부업으로 본업 성과가 저하된 직원의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봉 인상률이 평균 대비 30% 이상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결국 단기적인 생존을 위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더 심각한 건 건강 문제입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는 N잡러들의 경우 만성질환 발생률이 일반인 대비 3.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는 물론이고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이미 40대 후반의 신체 나이를 가진 N잡러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게 전문의들의 진단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면 결국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돈을 쓰는 이 끝없는 쳇바퀴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죠. 그렇다면 정부나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부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마저 있어요. 소득 다변화, 자기 개발, 새로운 기회 같은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포장하면서 개인의 노력 부족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죠. 최저임금은 올렸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비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책들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년 일자리라며 내놓는 대책들은 대부분 단기 일자리나 저임금 일자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개인에게 더 많이 일하라고 압박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비교해 볼까요? 독일의 경우 법으로 부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하면 부업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죠. 이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본업에서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프랑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개념을 법제화해서 퇴근 후에는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일하는 게 당연시되고 주말에도 부업하는 게 성실하다고 칭찬받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N 현상을 개인의 자유나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회 구조적 문제죠.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시스템, 한 가지 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임금 수준,
치솟는 생활비와 주거비, 부실한 사회 안전망,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람들을 끝없는 노동의 늪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규직을 줄이고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를 늘리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눈가림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젊은 세대일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2030 세대의 72% 이상이 부업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들이 부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 준비와 내 집 마련이었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고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 이들을 부업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젊은 시절을 혹사하면서 번 돈으로도 결국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집값 상승 속도가 저축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건강을 해쳐서 나중에 의료비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니까요. 그렇다고 부업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부업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가 되어버린 이 구조 자체에 있거든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부업을 선택하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건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당장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최소한의 저축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혹사하는 형태의 부업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N잡 현상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산율 저하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할 여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부업을 하는 기혼자들의 경우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평균 주당 5시간 미만이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관계, 취미생활, 자기개발, 이런 인간다운 삶의 요소들이 모두 희생되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이건 개인의 불행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N잡러들은 벌기는 많이 벌어도 정작 쓸 시간이 없거든요. 문화생활이나 여가를 즐길 여유가 없으니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결국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막는 요인이 됩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그러면 또 임금이 오르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저성장 함정에 빠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냉정하게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대비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본업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단순히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형태의 부업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본업 역량을 키우거나 자격증을 따는 게 미래 소득 증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임금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일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과 노후 대비를 위한 공적 연금 강화도 시급한 과제죠. 이런 구조적 개선 없이는 N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사회 전체가 점점 더 피폐해질 겁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잠으로 버티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삶. 그건 노력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강요한 선택일까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라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벌면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을까요?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고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계속 달려야 하는 사회.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N잡이 성실함의 증거처럼 포장되는 순간 이 사회는 이미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꺾인 겁니다. 문제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한 가지 일로는 살 수 없게 만든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삶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부업 5개를 해내는 사람을 존경하기보다 하나의 일에 집중해도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래도 너희는 좀 나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변화는 지금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까지 버틸 생각일까요?